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폰의 수호신 같은 기능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안전 및 긴급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전과 긴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 가지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 정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의료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설명에서 나오다시피 삼성 서버로 전송되거나 하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건강 상태,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체중, 키, 주소, 장기 기증에 관련된 내용, 그 외 참고 사항들을 전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의료 정보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긴급 연락처인데요. 자, 긴급 연락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연락처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는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긴급 연락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급 연락처가 추가가 되죠. 자, 이 긴급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체크합니다. 이렇게 잠금 화면 표시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내 긴급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패턴이나 지문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긴급 연락처는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꼭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긴급 SOS 기능인데요.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5회 누르게 되면 등록된 긴급번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래쪽 내려가시면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112, 119, 113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보통 긴급한 상황은 응급구조를 부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119로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버튼을 5회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긴급 연락처로 SOS 문자가 가게 됩니다. 자, SOS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SOS 보내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위치를 앞서 설정한 긴급 연락처로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은 긴급 상황이 어떤지 상대편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소리를 5초 동안 녹음해서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메시지는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메시지를 작성해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겠죠. 여기에 체크를 한 다음 긴급 상황 공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기능이 켜지면서 내 위치가 2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죠. 그 위치도 계속 상대편에게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누르면 긴급 상황 공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걸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측면 버튼을 5회 눌렀을 경우 긴급 연락처로 연락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잘못 눌러서 연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 버튼을 5회 누른 다음 잠금 화면에서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어야만 긴급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카운트다운 기능도 있는데요. 측면 버튼을 5번 누르게 되면 10초 후에 긴급 번호로 자동 전화 걸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5초나 20초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긴급 상황 공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긴급 위치 서비스죠. 자,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구글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긴급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GPS 기능뿐만이 아니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도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긴급 위치 서비스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인데요.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자, 그 다음 그런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은 스마트폰을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경우에 내 위치를 추적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위치 추적기는 아주 작고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추적기를 차량이나 가방 같은 곳에 숨겨놓게 되면 그 위치 추적기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위치 추적기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전송을 할 경우 알 수 없는 추적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열쇠나 가방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때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왠지 찝찝하실 경우에는 위치 추적기 수동 스캔을 한번 해주시면 위치 추적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알림 허용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 위치를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운전 중에 알림이 울리게 되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알림 음소거는 운전 중 SMS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앱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 중에는 알림음을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림음만 소거가 되고 알림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최근 계정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는 기기나 최근 1년 동안 변경된 보안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내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고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했고 또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내가 하지 않은 계정 활동이 있을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시나 계정이 유출됐을 경우에 여기서 유출된 계정이 어디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출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어떤 기기에서든 하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계정 비번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죠. 구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계정 관리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보안, 사용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최근 보안 활동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로그인한 기록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한 기록을 선택을 해주면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대략적인 위치도 나오죠. 자, 만약 이 로그인이 본인이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정 보안을 강화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내가 방문했던 장소라든지 앱 및 활동이라든지 위치 기록, 유튜브 기록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및 활동 선택을 해보시면 구글 계정으로 앱이나 웹에 로그인을 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보기 및 삭제를 보시면 이 구글에 관련된 활동이 여기 전부 나오죠. 구글 번역을 이용을 했다든지
또는 위치 이용을 했다든지 구글이나 구글 크롬, 구글 포토 이렇게 구글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모든 웹 및 앱 활동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웹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뉴스를 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활동 저장 중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글 계정에서도 내 계정 활동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안전 및 긴급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경 써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